자,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문제인 CT와 스캔을 온라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CT와 스캔을 3포인트 매칭할 때 그 온라인 레퍼런스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, 이 온라인 레퍼런스를 만드는 방법은 뭐 크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덴처나 기타 왁스림이나 기타 장치에다 마커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, 조직, 즉 연조직에 마커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, 보온에 마커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, 현재 이 왼쪽은 구강 스캔이 바이트가 잡혀 있고, 그 어플라이언스 이 왁스림이 서로 이 세 개의 메쉬가 그 레지스트레이션, 한 좌표계로 레지스트레이션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이거를 끼고 만약에 CT를 찍었다고 하면은 여기서 3포인트 온라인을, 3포인트 매칭을 왁스림을 시켜주면은 그 변환 행렬대로 구강 스캔도 다 같이 따라갈 수가 있게 되죠. 그래서 일단은 그 왁스림으로 3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데, 이게 참 주의를 해야 될 그래서 이 어플라이언스, 즉 왁스림과 CT를 온라인해주면 인트라오럴 스캔은 저절로 온라인 된다. 그 메커니즘을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, 이런 방법은 무치약에서만 쓰십시오. 이런 부분 무치약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이 장치를 꽉 물었을 때 이 장치가 회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지금 온라인은 꽤 좋은 것처럼 나왔지만은 이 부분 무치약일 때는 절대 이 방법을 쓰지 마시고, 그 다음에 이걸 쓸 때는 꼭 릴라이닝을 해서 쓰십시오. 릴라이닝을 해서. 그러지 않으면 이게 혹시 이 어플라이언스가 입안에서 정확하게 포지셔닝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, 이 CT와 어플라이언스는 제대로 온라인이 되더라도 이 어플라이언스와 요 구강 스캔이 제대로 온라인이 안 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덴처 또는 어플라이언스에 마커 붙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, 이 오스템 자료인데요. 오스템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었어요. 일단 이거 완전 무치약은 아니지만 모델을 하나 떠놓고 거기에 레진을 갖다가 이렇게 뭐 3포인트 또는 4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리고 그걸 광중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일단 스캔을 해요. 모델 스캐너로. 그 다음에 그 모델 위에다가 이 레진이 올라가 있는 이 모델 위에다가 그 레진을 올려가지고 그 클리어 레진을 올려가지고, 그러면은 그 안에 레진의 홈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다가 플로블 레진, 방사성 불투과적 레진을 찍어서 채워서 그걸 끼고 여기 이렇게 찍는 겁니다. 이 임플란트 스튜디오가 되게 옛날 버전 같죠.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붙어 있는 레진은 최초에 올렸던 이 레진이고요. 그 다음에 CT에 보이는 레진은 이 레진이라서 똑같은 레진은 아니죠.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에서의 그 포인트와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비슷한 위치긴 하지만은 뭐 약간은 오차의 소지는 있어요. 자,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덴처 또는 어플라이언스에 마크를 붙이려 하면 그 CT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. 이렇게 뜨는 데가 없는지. 그래서 제대로 위치시켜서 CT를, 요 마커 잔뜩 붙어 있죠. CT를 찍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임플란트를 미리 작은 걸 3개 심어 놓고 그거를 3포인트 매칭을 한 거죠. 그 다음에 연조직에다가 요런 이거는 엔도 필링하는 백피라는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관해 놓고 이렇게 본드로 붙인 거예요. 본드 순간 접착제로, 이걸 티슈 마커라고 뭐 명칭을 부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일단은 이 CT와 스캔에 온라인하는 방법, 즉 마커의 설정법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,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데, 어쨌든 이 3가지 문제, 이 무치약 환자의 레퍼런스가 없다는 것은 어떤 레퍼런스? 3가지 레퍼런스, 즉 치아 배열의 레퍼런스도 없고, CT 스캔 온라인 레퍼런스도 없고, 마지막으로는 이 서지컬 가이드를 입안에 넣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위치시킬 레퍼런스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무치약 환자를 가이드 수술할 때, 뭐 디자인하거나 수술할 때, 그냥 일반 그냥 가이드를 안 쓸 때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, 가이드 수술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 수술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가이드의 포지셔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쉐입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모드를 제공합니다. 임플란트 스튜디오에
그 무치약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스캔을 사용하지 않아요. CT 데이터만을 사용을 합니다. 어떻게? 일단 환자가 끼는 덴처를 복제를 하고 뭐 적당히 릴라이닝을 한 다음에 여기다 마커를 잔뜩 붙여요. 그래서 일단은 여기 덴처만 단독으로 CT를 찍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착용을 하고 CT를 찍어요. 그래서 얘네 두 개의 CT를 서로 이렇게 매칭 얼라인을 시켜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구강을 스캔을 따로 안 하니까 여기 덴처의 내면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 구강 스캔인 것처럼 사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CT와 스캔의 매칭 얼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매칭 얼라인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? 이 CT를 적절히 스레스홀드를 적용을 해서 만들어진 표면 모델이라는 말을 했었죠. 그래서 스레스홀드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입 안의 모양, 입 안의 이 조직 모양 또는 이 교환면 모양이 사실 좀 바뀔 수가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환자 CT와 덴처 CT를 온라인을 시킨 다음에 이 특이한 점은 이렇게 세 가지 가이드를 만들 수 있게 해줘요. 이게 투피스 가이드라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결합하는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이드 만드는 게 있고 듀얼 가이드라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만들어 주는데 일단 이 덴처처럼 생겼으니까 이거를 환자 입안에 놓고 바이트를 쫙 시키면은 이거 위치가 잡히잖아요. 바이트의 위치대로. 그 상태에서 앵커 3개를 식립을 합니다. 했다가 빼요. 그럼 앵커를 빼면은 그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 가이드를 바꿔 끼워 가지고는 그 식립한 구멍으로 앵커를 그대로 넣으면은 여기 바이트로 잡은 위치대로 서지컬 가이드가 유도가 된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투피스 가이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무치약 환자 이분은 사실은 꽤 리치가 좋은 편이라서 서지컬 가이드가 잘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서지컬 가이드가 올라갔을 때 리치가 안 좋거나 하면 이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런 교합 장치를 붙여줘요. 두 개가 탁 접합이 되게 해서 양악이라면 이렇게 보이죠. 일단은 이거는 편악이고요. 양악인데 요게 지금 입안에 들어있는 게 요거 두 개 결합체예요. 결합체. 일단은 두 개 결합한 거를 입안에 놓고 바이트를 꽉 잡아 그 환자한테 꽉 물라고 그럽니다. 그러면 이 가이드가 포지셔닝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거기서 이제 앵커를 심어요. 이렇게 심은 다음에 이 교합 장치를 탁 뜯어버리는 겁니다. 뭐 싱글 알치가 될 수도 있고 더블 알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교합 장치의 목적은 뭐라고요? 이 교합을 통해서 서지컬 가이드를 제 위치로 포지셔닝을 한다. 포지셔닝 가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항상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분명히 입안에서 맞춰봤을 때는 꽤 뭐 서로 바이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입안이 아니라 구 외에서 그냥 딱 맞춰봤을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입안에 넣으니까 이렇게 오픈 바이트가 돼버렸어요. 그러면은 이 포지셔닝에 맞는지 서지컬 가이드가 다 틀어져 버렸을, 입안에 딱 안 붙고 틀어져 버렸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.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수술장에서 교합 조정을 할 수도 없고. 그래서 이 환자는 정말 수술장에서 이거 포지셔닝 잡는 데만 20분이 생겼는데 수술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좀 해결하기가 어렵죠. 이런 합체 가이드들, 제가 처음에는 이런 합체 가이드를 보면서 와,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됐었어요. 그래서 이 합체 가이드에 대해서 꽤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. 이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.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거는 스캔을 통해서 만든 덴처가 아니라 덴처를 스레스홀딩 시켜서 만든 덴처니까 스레스홀드 값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실험도 해볼 수 있겠죠. 일단 요거는 덴처를 스캔한 거고요. 요거는 덴처를 스레스홀딩한 건데 이 두 개 그 파일을 한번 이렇게 얼라인하고 인스펙션을 시켜보면은 여기에 0.2고 여기에 0.2 맞나요?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이게 0.5고 0.2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기준을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기도 나빠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
비교적 잘 맞는 경우지만은 원장님들의 CT에 따라 또는 원장님 이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적 좋은 결과만은 나올 수가 없고, 저도 똑같이 일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운이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게다가 3D 프린터에 따라서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은 이 오차가 누적이 돼서 뭐 교합이 안 맞는, 아까 보신 것처럼 교합이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망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게다가 더 치명적인 건 뭐냐? 자, 지금 드릴링 할 때 서지컬 가이드는 이렇게 데비에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오스템 자료에는 이런 데비에이션이 생길 때 이렇게 앵커를 쓰라고 하는데, 문제는 이 앵커를 심으면서도 가이드가 변이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앵커를 되게 조심해서 심어야 되는데, 제가 했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, 이분 뭐 이렇게 합체 가이드예요. 근데 뭐 2개 딱 심을 거긴 한데, 어쨌든 제가 디자인을 하기로는 치조정에다가 이게 딱 들어갈이라고 디자인했는데, 실제 식립은 생각보다 꽤 설치게 됐어요. 물론 이래 해도 당연히 뭐 이분 잘 치료해서 덴처 잘 쓰고 계십니다만은, 이게 설칙을 침범한 건지 뭐 이런 결과가 이렇게 생기기도 했어요. 어쨌든 우리가 이런 가이드를 썼을 때 앵커 식립에 의해서도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. 아무리 우리가 이런 교합 장치를 쓴다 할지라도 앵커 식립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연조직이 얹혀 있기 때문에. 이거 보세요. 이것도 서지컬 가이드를 입안에 놓고 제가 앵커까지 심은 다음에 CT를 찍었는데 꽤 많이 떠 있죠. 이거는 다시 한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왼쪽처럼 리치가 좋을 때는 이 서지컬 가이드의 포지셔닝이나 아니면은 고정이 데비에이션 없이 고정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, 이렇게 리치가 안 좋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서지컬 가이드가 들어갔는데 제자리를 안 잡을 수도 있고,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앵커를 심었는데 앵커에 의해서 서지컬 가이드가 밀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수술장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랬고, 많은 분들이 처음에 무치약 서지컬 가이드 수술했을 때 다 틀어져 버린 경험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무치약에서는 가이드 포지셔닝과 고정이 잘못되면 사실 그냥 가이드 수술을 안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. 더 나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. 총이치 제작 과정에서는 이 왁스림이나 덴처가 이 모델과 위치가 조금씩 틀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있죠. 입안에서 조정하면 되니까. 하지만 이 서지컬 가이드를 디자인할 때, 특히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다고 했을 때는 이런 오차가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그러니까 고정식 임플란트를 보철을 계획을 할 때는 이 캐드끼리, 그러니까 데이터끼리 정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치 위치가 군에 정확히 이전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프로토콜화해서 2018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처음에 치료의 시작 부분에 일단 스테이블 레퍼런스 포인트, 즉 이런 작은 임플란트들을 심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긴 2개 있지만 최소 3개 정도 일단 식립을 하고 있고요. 이 심는 이유는 물론 오스템 자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심어서 이걸로 CT와 스캔 얼라인을 한다고 하지만, 저는 그것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심어서 왁스림도 이거의 위치대로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덴처도 똑같은 위치로 들어가고,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지컬 가이드까지도 자기 위치로 들어가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CT 얼라인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.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은 나중에 물론 CT 얼라인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, 마지막에 수술 직후에 템포라리 만드는 데도 템포라리 수술 직후에 바이트 뜨기가 어렵잖아요. 바이트 안 뜨고도 기존 스캔 얼라인의 바이트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심는데, 이 임플란트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. 일단은 이 포지셔닝 또는 얼라이닝 레퍼런스로서 본에 심기 때문에 앱솔루트, 즉 절대적 고정원 또는 절대적 참고점이 될 수가 있고, 가능하면 치료의 시작 단계에서 심어야 되고,
이거를 제거하는 거는 그 수술 끝난 다음에, 임플란트 수술 끝난 다음에 그 템포랄 스캔까지 한 다음에 빼는 게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며칠 또는 한 1, 2주 정도까지는 입안에서 그 생존을 하고 있어야 되고, 이것이 제공하는 것은 일단 이 위치를 재현성 있게 해준다는 거. 그래서 이 재현성을 통해서 이 플랜과 서저리가 전부 다 일관성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. 이런 왁스림과 진단된 제 서지컬 가이드까지 일관된 위치로 가게 하는 일종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서지컬 가이드의 포지셔닝과 그 다음에 그 드릴링 할 때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또 온라인 부가적으로 온라인 레퍼런스도 쓸 수가 있죠. 이게 있으면은 걔네들을 가지고 3포인트로 찍으면 되니까, 뭐, CT와 메시 온라인도 마찬가지고.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를 뭐 환자가 좀 불편해 할 수도 있고, 만약에 신경이 너무 가깝거나 상악동이 너무 크면 할 수가 없고, 뭐 입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고, 이 임플란트를 비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, 사실은 이 서지컬 가이드를 제 위치에 딱 잡아준다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익이 되는 겁니다.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이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교정 스크류를 심기도 했었는데, 이 교정 스크류는 일단 생존성이 좀 별로였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언더컷도 많고 해서 스캔이 잘 안 됐었어요. 그 다음에는 이런 그 오스템 MS 형태의, 이건 오스템 MS는 아닌데 이런 미니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거 조금 환자가 불편해서 요즘에는 미니 임플란트 중에서는 이런 익스터널 타입이 있는데 이걸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모듈 형태로 된 미니 임플란트를 주력으로 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온라인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, 이 온라인은 물론 가상 세계에서도 중요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이 장치들이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, 그 온라인을 현실 세계에서 각각 할 때 또는 가상 세계에서 각각 할 때,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상태를 현실과 가상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레퍼런스 임플란트가 굉장히 큰 연결고리 또는 큰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온라인에서의 레퍼런스, 그 다음에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도 바로 레퍼런스 임플란트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 시작은 그 풀마우스를 그 합리적으로 그 계획을 한다는 거였고,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,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었나요? 치아 배열에 레퍼런스가 없는 거는 덴처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 덴처를 온라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. 근데 그 온라인이 그 가상 세계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 온라인하고 정확히 연결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고, CT와 스캔을 온라인 하는데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다고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서지컬 가이드의 포지셔닝도 그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, 그래서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습니까? 레퍼런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고 했었는데, 이 레퍼런스 임플란트는 이 세 가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그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그 전부고요. 다음 시간에는 환자가 막 웃고 있는데 왜 웃고 있는지를 저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